자, 18쪽 말하기에 나오는 어휘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먼저 뭐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준비할 것이 많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준비할 것이 많다를요. 것이를 개로 줄였습니다. 이 것이라는 말이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개라고 한 글자로 했습니다. 이 많다라는 표현을요. 뭐라고 얘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니고 그럼 세 가지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아니고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낭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말을 봅시다. 낭비하다의 반대말은요. 절약하다입니다. 절약하다예요. 낭비하다는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것을 낭비하다고요. 절약하다는 잘 안 쓰고 아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끼다. 이 낭비하다, 절약하다는요. 이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런데 형용사로 바꾸면 형용사는 뭐냐면 절약하다라는 말은요. 검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소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이 이 넥타이가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래서 5,000원짜리 좋은 제품을 샀습니다. 아, 임준 씨는 싼 물건을 좋아하는군요. 자동차도 작은 것들을 타요. 이런 것들은 검소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넥타이가 한 14만원, 2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소하다의 반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치스럽다. 사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낭비하다와 비슷한 것, 사치스럽다. 절약하다와 비슷한 것, 검소하다인데요. 낭비하다와 절약하다는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사치스럽다, 검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낭비하는 사람, 절약하는 사람, 사치스러운 사람, 검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집을 구해요. 똑같은 말은 집을 찾다, 집을 찾다, 집을 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집을 구할 때, 집을 찾을 때 어디에 가요? 부동산에다. 부동산에 갑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재산이에요. 어떤 재산이냐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해서 땅이나 집, 건물 이런 재산을 얘기할 때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이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사고 팔 때 도와주는 사람들을 부동산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가게는요 사실은 부동산 공인 중개에서 소개해주는 거죠.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거 사무소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동산 아저씨를 뭐라고 그러냐 부동산 중개사 의사 뭐 변호사처럼 중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저씨를 부동산 중개사, 이 가게 사무실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다, 부동산에서 알아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를 그냥 친숙하게 가깝게 느끼려고 부동산 아저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사장님. 결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꽃은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올림픽의 꽃은 뭡니까? 42.195km를 뛰는 한국어로는 마라톤.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멋있는 경기는 마라톤이다 라는 의미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의 꽃은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말하기 부분을 들어봅시다. 1과 결혼. 말하기. 아냐 씨,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요즘 바쁘죠? 네,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불필요한 건
안 하거나 줄이고 있어요. 예단은 어떻게 해요? 예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예단이야말로 낭비인 것 같아서요. 맞아요. 요즘은 결혼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신혼집은 구했어요? 아직요. 신랑하고 같이 내일 부동산에 가보려던 참이에요. 매일 바쁘군요. 바빠도 몸 챙기면서 하세요. 아름다운 신부야말로 결혼식의 꽃이잖아요. 자, 19쪽 듣기에 나오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결혼식장이죠. 결혼식장에 여기에는 주례 선생님이 계시고요. 뭐 여기에는 사회자가 있겠죠.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객이 있고요. 여기는 신랑의 부모님, 여기는 신부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이 하객들 중에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민수고요. 여자는 메이 씨예요. 그런데 이 민수 씨와 메이 씨가 이 신랑과 신부를 보니까 이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해요.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닮았어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닮았어요. 그럼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서로 사랑한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닮다, 신랑 신부가 닮다. 그러면 잘 살다. 즉,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두 사람은요, 원래,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대학교 어디서 만났냐면,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이 여자도 이 남자를 좋아했고요.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서로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귀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이 학교를 졸업했죠.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고요. 지금 이 결혼식을 하기 1년 전에 두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안녕!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이 잠깐 시간을 내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겠죠.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이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자가 원래 이 시간에 유학을 가려던 참이었어요. 유학을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을 합니다. 결혼, 사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유학, 공부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요. 유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객 중에 민수 씨, 남자죠. 메이 씨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수 씨가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결혼은 사랑보다는 조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중매 결혼인데요. 중매는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민수 씨의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해 줬는데요. 민수 씨의 아버지 어머니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요. 선을 보고 나서 한 달 동안 서로 만나다가 한 달 후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조건이 맞았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조건이 맞았으니까 중매 결혼도 선을 보고 하는 결혼도 괜찮고요. 그리고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의 생각은요. 연애할 때는 사랑이 중요해요. 하지만 결혼할 때는 조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한다. 결합하는 걸까요? 아니요. 남자 집안과 여자 집안이 이렇게 결합하는 거다. 그래서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듣기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듣기. 메이 씨와 민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신랑, 신부가 잘 어울리네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닮으면 잘 산다고 하던데,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은데, 중매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연애 결혼이에요.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1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마침 신부는 유학 가려던 참이었는데 유학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거죠. 부럽네요. 사랑이야말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요. 우리 부모님은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잘 살고 계신 걸 보면 결혼할 때 직업이나 집안 같은 조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연애와 결혼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연애는 두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함께 하는 거 아닐까요? 자, 메이 씨와 민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신랑 신부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1년 전에 처음 만나서, 처음은 아니죠. 원래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죠. 그래서 1년 전에 다시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니고요. 신부는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 유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 네, 맞습니다. 사랑이냐 유학이냐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유학을 안 가고 사랑을 선택했죠. 그래서 유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다. 아니요. 선을 보고 아니라 연애 결혼이죠. 자, 아니고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사랑이야말로 결혼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자였죠. 여자 메이 씨의 의견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남자 민수 씨였죠. 자, 다음은 20쪽 읽기 부분에 나오는 어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요, 이 모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시다는 예를 들어서 모시고 가다 라는 말은 데리고 가다, 같이 가다 라는 말이죠. 데리고 가다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친구를 데리고 경복궁에 가요. 그런데 부모님을, 할아버지를 모시고 경복궁에 가요. 데리고 가다의 높임말은 모시고 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요. 우리가 상견례를 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고 상견례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모시고 상견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첫인사를 하고 진짜로 뭘 시작할 때요. 진짜로 시작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라고 얘기를 한다. 본격적으로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요. 앞에 누가 인사를 하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진짜로 그것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결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아직 본격적인 게 아니라요, 청혼을 해야 돼요. 청혼을 해서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얘기해서 여자가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는 것을 승낙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견례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이 여자, 이 남자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상견례에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식 언제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 어디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하다, 잡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하다, 잡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물은 신랑 신부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단은 신랑의 또는 신부의 가족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함에는 이런 상자인데요. 상자인데 이 상자, 나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물과 예단이 들어있죠. 청첩장은 친구들에게, 그냥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보내는 건데요. 사실 초대장이에요. 초대장인데 무슨 초대장이냐?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초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식에 손님들이 오는데요. 이 손님을 객이라고 합니다. 이 손님들을 왜 오냐면 축하해주러 옵니다. 그래서 축하해주러 오는 손님들을요, 하객이라고 하고, 이 하객들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요, 뭘 줘요? 뭘 주냐면 돈을 줍니다. 이 돈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주는 돈이다 라고 해서 축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음은요, 축의금이라고 합니다. 축의금이 아니라 축의금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면 패백을 드리는데, 이 패백은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가족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나면 신랑의 가족들이 좋은 말도 해주고요, 돈도 주고요, 그리고 밤과 대추를 신부의 치마에 던져주게 됩니다. 이 밤과 대추는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객들이 밥과 술을 먹고 있는 피로 현장에 가서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결혼 풍습.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두 집안의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합니다.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신부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함께 살 신혼집은 신랑이 구하고 신부는 예단과 혼수를 준비합니다. 결혼식장도 잡고 시계나 반지, 목걸이 등 신랑과 신부를 위한 예물도 준비하고 청첩장도 돌리는 등 결혼식 전에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함을 보냅니다. 함 속에는 신부를 위한 예물, 옷감 등이 들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와서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하객들은 축하의 뜻으로 보통 축의금을 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시댁 식구들에게 패백을 드립니다. 이때 시부모님은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살라는 의미로 대추, 밤 등을 신부 치마에 던져줍니다. 그 후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을 하고 신랑과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읽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신부 집에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날짜를 잡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혼수를 준비한다. 보통은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요, 여자가 혼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근데 패백을 드리는 건요, 신랑 집입니다. 그래서 답이 되겠죠.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함은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패백을 드립니까? 아니죠. 그래서 패백을 드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X가 되겠습니다.